삶의 철학이자 태도를 묻는 고전 주역. 주역은 64개의 궤를 통해 인생을 살면서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을 압축해 보여줍니다. 64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인생 구비구비마다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힌트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역이라는 인생 지침서를 가지고 조금 더 지혜로운 인생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거나 받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일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소개할 주역의 궤는 바로 그런 실수와 후회, 막힘의 순간에 대해 말해주는 고개입니다. 고는 한자로 허물이라는 뜻인데요. 이 궤는 단순히 너 잘못했어 하고 꾸짖는 궤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줍니다.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그러니까 고개는 실패나 실수가 끝이 아니라 그 안에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궤예요. 우리가 상처받고 실수한 그 순간, 사실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개를 통해 실수는 왜 일어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수 속에 담긴 삶의 지혜는 무엇인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무거운 후회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내려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개는 위에는 산, 아래에는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궤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이 산 아래에 있다는 건 길이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물이 흐르고 싶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형상. 이것은 현실에서 우리가 좌절을 겪고 막힌 느낌을 받을 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고개는 단순히 잘못이 아니라 진행이 막히고 변화가 어려운 시점, 감정적으로 억눌리거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막혔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고개의 괴사는 구, 무구, 허물이지만 허물이 아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실수고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사실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진짜 허물은 잘못이 아니라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는 태도에서 생깁니다. 주역은 항상 태도를 중시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고개의 6요는 실수의 진행과 그에 대한 반응을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초육구, 불가피야. 잘못은 피할 수 없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살아가면서 작은 허물이나 실수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실수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이 구절은 자기 비판보다는 자기 이해의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실수를 인간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6이 구지제하야. 그 허물이 내게 있다.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나 자신에게서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쉽게 상황 탓, 남 탓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허물은 내가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서 이유를 찾아보라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책임 회피가 아닌 책임 있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변화할 수 있고 그 변화는 성장의 씨앗이 됩니다. 주역은 우리에게 항상 묻습니다. 이 상황에서 너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바로 그 물음의 핵심은 그 허물이 내게 있다는 이 한 줄에 담겨 있습니다. 63 소구길. 작은 실수는 오히려 길하다. 누구나 작은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큰 잘못은 없고
결과적으로는 괜찮다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 일에서 약간 서툴렀지만 진심과 바른 태도로 임했다면 그 작은 실수는 용납되고 결과는 좋게 마무리된다는 말입니다. 작은 실수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큰 방향이 옳다면 결과는 좋을 수 있습니다. 육사무구, 개어금이. 허물이 없다는 건 금속 제동장치에 자신을 묶은 것과 같다.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건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단단한 원칙이나 신념에 묶어 두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을 붙잡아주는 믿음, 가치관, 멘토가 있는 사람은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레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언덕을 내려가다 통제할 수 없이 굴러떨어지겠죠. 그런데 금속으로 된 브레이크는 쉽게 부러지지 않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수레를 멈춰 세울 수 있어요. 멘토, 신념이 있는 사람은 넘어진다 해도 다시 설 수 있습니다. 6.5 구제중행. 중도를 지키지 않으면 허물이 생긴다. 치우침이 위험하다. 중도란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길을 말합니다. 삶에서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고 올바른 정도를 지키는 것이 중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물을 짓는 이유는 이 중도의 길을 벗어나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무리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실패와 허물은 중도를 벗어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항상 균형을 생각하고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육대구, 무구. 큰 허물이 있으나 허물이 없다. 이 문장은 처음 보면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역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해 깊은 뜻을 전달합니다. 큰 잘못이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상황을 올바르게 대처했기에 결국 허물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희망의 의미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실패나 상처를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더욱 강해지는 힘입니다. 또한 최근 심리학은 트라우마 이후 성장을 강조합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일수록 더 깊은 인간성과 통찰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멈추고 돌아보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지나치기 쉬운 내면의 생각, 감정, 행동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약점, 강점, 욕구, 두려움 등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런 고통을 겪으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새로운 관점이나 해결책을 발견하며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고통을 피하기보다 맞서는 과정에서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은 사람일수록 삶과 자신에 대해 더 깊고 넓은 통찰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먼저 멈춰서 책임을 돌아보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이 일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질문하세요. 고통은 회피할수록 깊어집니다. 오히려 인정하고 끌어안는 순간 치유가 시작됩니다. 나를 믿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멘토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길이 옳다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워보세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는 나침반과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허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허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도 후회도 실패도 결국 나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것을 마주하고 성찰할 수 있는 용기,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 지혜. 그것이 바로 고개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때때로 막힌 길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분명 새로운 출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을 딛고 다시 걸어가는 여러분의 모든 여정을 따뜻하게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궤로 여러분과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마음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